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수법칙, 그리고 단당식 계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등식을 만든 뒤 그 녀석을 한번 변형해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실제로 이 단원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등식을 변형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녀석에 관하여 푼다, 푼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녀석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이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왠지 같은 표현 같지만 엄연히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뭐뭐에 관하여 푼다. 요 푼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도대체 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는 6이다 라는 어떤 등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등식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y에 관하여 풀어라, y에 관하여 풀어라 라는 지시를 내린다면,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풀어야 돼요. 그럼 푼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사용해봤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방정식에서 사용했거든요. 우리가 방정식 뚜루룩 주고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이면 x 값을 찾고 y에 관한 방정식이면 y 값을 찾았잖아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y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방정식처럼 y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똑같아서요. y에 관하여 풀어라, y가 누군지 찾아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y만 남겨놓고 2x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6-2x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푼다 라는 표현, 풀어라 라는 표현은 결국 y를 구하여라 라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뭐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약간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나타나는 그 자체를 식으로 나타내래요. 완전히 달라요. 얘는 풀어야 했기 때문에 방정식과 같은 등식이고요. 얘는 관한 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3a-b는 6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녀석에 대해서 내가 b에 관하여 풀어본다. 아까 위에처럼 b에 관하여 풀어본다 라고 하면 b에 관하여 푼다. b는 얘만 넘기고 요거 이항시키고 요거 데리고 와서 3a-6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예를 들어 a 플러스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번엔 아까 얘기했죠.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 녀석을 반드시 A로만 표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누가 거슬리냐? B가 거슬린단 말이에요. A에 관한 식은 A 제외한 문자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풀어놨던 B값 3a-6을 이용해서 이 3a-6을 여기 있는 b에다 대입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3a-6이 되면서 결론, 이거 안 쓸래. 결론 4a-6이다 라는 a로만 표현된 a에 관한 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고 조심해 주어야 되는 것, 뭐뭐에 관하여 푼다라는 것은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이 그 녀석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등식이 아닙니다. 어떤 식이에요. 등호가 없는 그 문자만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익히기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녀석이 c분의 1과 같다라는 어떤 등식이 되어져 있는데, 나타나져 있는데, 이 녀석을 b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b에 관하여 풀어라
그럼 다시 풀어라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풀어라, 풀다라는 표현, 방정식을 풀어라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즉, b를 구하여라예요. b를 구하여라. 그럼 b를 구하려면 우리 할 줄 알잖아요. b만 남기고 필요 없는 거 넘겨줍니다. c분의 1 빼기 a분의 1.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물론 양변에 a, b, c를 다 곱할 수도 있었지만 역수를 취해주면 바로 b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수를 좀 취해주려고요. 근데 역수를 취할 때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b분의 1은요. 두 개 통분시켜서 ac 분의 a 곱해서 a, c 곱해서 마이너스 c로 고쳐놓을 거고요. 이제 역수 취합니다. b는 역수 취할게요. a-c분의 ac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즉, 요 식을 b에 관하여 풀면 b는 a 빼기 c분의 ac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요. 푼다라는 표현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2번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비례식이 등장해요. x 플러스 y라는 녀석과 x 마이너스 y라는 녀석은요. 현재 3대 1을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 녀석을 이번엔 y에 관하여 풀어라. y에 관하여 풀어라. 다시 또 풀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풀어라. 그럼 다시 y를 구하여라랑 똑같다고 했었죠. 비례식은 내항의 곱 3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외항의 곱 2 곱하기 x 플러스 y와 같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그럼 분배시키면 3x 마이너스 3y는 분배시키니까 2x 플러스 2y라고 쓰여질 거고요. 이 녀석을 y에 관하여 푼다는 건 y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y끼리 모으겠습니다. 여기 있던 플러스 2y 이쪽으로 마이너스 2y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y가 될 거고요. 다시 여기 있는 3x 마이너스 3x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 싶었던 y는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눈 5분의 1x더라 라고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y에 관하여 푼다, b에 관하여 푼다, 푼다라는 표현은 그 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식으로 나타내보죠. 4번입니다. 4번에서는 x는 2a 플러스 b다 라고 a, b로 표현되네요. 다시 y라는 녀석은 a-3b 자, 요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자, 그때 문제가 4x 마이너스 3y를 이 녀석을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 녀석을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녀석 식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식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x와 y를 a와 b의 형태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고쳐줄 수 있는 방법, x가 마침 2a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식 자체 대입, y가 마침 a-3b라고 했으니까 식 자체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4에 x 자리에 들어갑니다. 2a 플러스 b 빼기 3에 y 자리에 들어갑니다. a-3b. 그럼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8a 플러스 4b. 자, 마이너스 3을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9b. 결론. 저 4x-3a는요. 5a 플러스 13b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x-3y, x와 y에 관한 식을 5a 플러스 13b 문제에서 요구하는 a,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5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4x-3y 마이너스 2 대 5. 자, 그 녀석이 x-y 플러스 1 대 2와 같다 라고 했어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이번엔 6x 마이너스 y 플러스 2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이 녀석을 다시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 식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반드시 y와 상수로만 나타내야 돼요. 근데 여기 확인해 보시니까 y 말고 6x, 여기 x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x를 우리가 y로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 방법이 주어져 있는 이 비례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비례식 내항이고 5x 마이너스 5y 플러스 5는 외항이고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와 같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이제 x를 y로 바꾸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x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즉 이 녀석을 x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5x를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5x를 8x로 넘기면 3x, 그 녀석이 마이너스 6y를 플러스 6y로 넘기니까 y, 마이너스 4를 플러스 4로 넘기니까 플러스 9가 되고요. 3x가 y로서 표현된 y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2배 해서 6x 자리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x는 2y 플러스 18이 되기 때문에 2y 플러스 18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결론, 2y에서 y를 빼는 거라서 y, 18에서 2를 더하는 거라서 플러스 20으로 주어진 6x가 들어있었던 요 식을 y에 관한 식 y 플러스 20으로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 관한 식 그리고 y에 관하여 푼다를 따로따로 구분 지을 수 있으셔야 돼요.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a, b, c의 값이 각각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녀석을 활용해서 a 플러스 c 분의 a 마이너스 b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요. 대입하시면 돼요. 주어진 숫자 각각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a라는 녀석은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대입했죠? 분의. 다시 a라는 녀석은 똑같이 2분의 1이고요. 빼기 누굴 빼냐면 b를 빼요. 선생님 잘못 썼어요. c를 더하는 거네요. c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b를 빼는 거니까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분자와 분모는 정수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로 들어있으니까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이럴 땐 번분수 계산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숫자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서 이 눈에 거슬리는 2와 3과 4를 없애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 누구를 곱해 볼 거냐면 2도 없애고 3도 없애고 4도 없앨 수 있는 각각 12를 분자, 분모에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를 곱해 보시면 이 녀석부터 12를 당연히 분배하겠죠? 6. 12를 분배하겠죠? 그럼 3이 돼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분해. 다시 12를 분배하겠죠? 6. 12를 분배하면 약분돼서 4가 되고 마이너스 8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플러스 8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 잘 하시죠? 결론. 분모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분자는 14가 돼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4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보는 방법이 있겠다. 자, 그러면 다시 12번으로 가봅니다. 12번에서는 이번엔 x 더하기 y라는 녀석과 x-y라는 녀석이 5대 1의 비율을 갖는다 라는 조건을 하나 줘놓고선 구하고 싶은 게 2xy 분의 이 녀석 분의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y의 플러스 2y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 녀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녀석을 통해서 내가 xy 값을 찾아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 한번
분배해볼까요? 분배가 아니라 계산해볼까요? 내항이고 5x-5y는 외항의 곱 x 플러스 y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넘겨서 4x는 이 녀석은 넘겨서 4x는 넘겨서 플러스 6y가 되겠고 결국 2x는 3y다. 이렇게 쓰여져요. 즉 xy가 아까 9번 문제처럼 숫자로 주어져서 대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대신 우리는 2x는 3y다 라는 xy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한 문자로 나타낸 뒤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약분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는 뭐 x는 2분의 3y라고 해서 대입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쓰면 괜히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서 좀 힘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다시 xy에 대한 비례식으로 고쳐봅니다. 자, x 대 y의 비는요. 여기 보시면 3y이기 때문에 3y, 내항의 곱이 3y가 되도록 2x이기 때문에 외항의 곱이 2x가 되도록 이렇게 x 대 y는 숫자 위치 바꿔서 3대 2로 고친 뒤 x는 다른 문자 이용해서 3k로 그 다음에 y는 다른 문자 이용해서 2k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x는 2분의 3y라고 써서 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법이 숫자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대입해 볼 겁니다.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x 자리에 3k 들어가죠? 3k y 자리에 2k 들어갑니다. 2k 분의 다시 x제곱이니까 3k의 제곱이에요. 3k의 제곱 빼기 x 곱하기 y니까 3k 곱하기 2k입니다. 요렇게 자 더하기 2 곱하기 y의 제곱이니까 2k의 제곱이에요. 그럼 부모는 상수끼리 곱하니까 4, 3, 12 그리고 k가 2개라 k제곱 될 거고요. 다시 분자 계산해보면 9k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6k의 제곱에 플러스 8k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k제곱은 어차피 다 지워지는 녀석이 될 거예요. 한 문자로 표현한 이유가 다 지워내기 위함이에요. 문자를. 결론 그럼 12분의 자 9에서 6 빼면 3 더하기 8은 11 12분의 11이 정답이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 y와 관련된 분수꼴 형태가 나오시면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x와 y가 한 문자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건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x는 3k, y는 2k로 바꿔서 대입을 해보는 것 연습해보시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식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1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에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녀석이 2분의 5다 라는 조금 더 뭔가 복잡해 보이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그 녀석을 활용해서 x 플러스 y 분의 자 3 x에 마이너스 2x y에 다시 플러스 3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 중이에요. 그럼 뭔가 아까 선생님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변형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x, y를 한번 곱해줘 볼게요. 양변에 x, y를 곱해주면 이 녀석 y 플러스 x가 되니까 x 플러스 y가 되겠죠? 양변에 x, y 곱해주니까 2분의 5 x, y가 됩니다. 즉 x 플러스 y라는 값 자체가 2분의 5 xy가 된다라는 식이 얻어지고 혹시 여기 있는 분모 2도 좀 계산하기 힘드시면 그 녀석을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5xy다 라고 계산이 돼요. 그럼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구해볼 건데 마침 여기 x 플러스 y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마침 고쳐놓을게요. 3x 플러스 3y가 있기 때문에 분배법칙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y라고 분자를 변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주어진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대입만 x 플러스 y 자리에 그리고 x, y 자리에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까 썼던 비례식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x 플러스 y 대 x, y는 자, 5xy가 돼야 되니까 5xy, 내항의 곱을 5xy로 맞춰주시고 x 플러스 y가 2x 플러스 y가 돼야 되니까 외항의 곱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된다고요. x 플러스 y 대 xy가 5 대 2의 값을 갖겠다. 그럼 결론 x 플러스 y는 내가 다른 문자 k를 이용해서 5k라고 쓸 수 있겠고 다시 xy는 2k라고 적어볼 수 있겠어요. 그걸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끝. 대입해봅니다. 자, x 플러스 y는 5k니까 바로 써야지. 5k 분의 자, 다시 x 플러스 y가 5k니까 15k입니다. 자, xy가 2k니까 마이너스 4k예요. 그럼 k는 다 약분돼서 지워질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자꾸 한 문자로 이 분수를 두는 이유가 약분이 다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론 이 녀석은 5분의 자, 15에서 4를 빼면 11이라서 답은 5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식의 변형 문제풀이까지 한 방에 다 마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